안녕하세요. 좌포의 부동산 경매 필살기 김종성입니다. 오늘은 명도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지난주에 좌포의 부동산 경매 더리츠 새싹반에 그 새싹반 1주차 강의를 했는데 회원 중에 금나라님이 이런 후기를 올려줬어요. 직접 강의 후기 남겨보는 55기 새싹반 화요반 금나라입니다 하면서 올려줬는데, 뭐냐면 양발 공장을 하던 아버지가 사업 실패로 인해 남긴 빚 때문에 가정이 파탄나고 자신은 채무자로 전락해버린 금나라, 전에 TV 연습곡에서 했던 박신양 씨가 주인공을 했었던 그 내용이에요. 금나라가 돈을 통해 세상에 복수하는 과정을 그린 2007년에 20부작 쩌니전쟁 드라마 그 일부가 생각이 난다, 그렇게 하면서 후기를 이렇게 써줬습니다. 사실 경매에 있어서 가입을 했다거나 새싹반 수행을 했다고 인사를 드리는 게 어렵겠습니다. 저는 경매로 자산을 증식시키는데 1도 관심이 없습니다. 아니, 솔직히 자신이 없습니다. 다른 사정이 있는 사람들을 매몰차게 인정사정 없이 내보내고 그 가운데 약간의 이익을 취하려고 하는 노력들의 가치를 부여하기가 여전히 쉽지 않습니다. 경매를 한다 해도 경매가 현재 제 인생의 1순위로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시작은 어찌어찌 해보지만 새싹반 6주 교육을 완주조차 못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처음부터 자신 없는 소리 같지만 여전히 현재도 생각이나 마음은 그대로인 것 같습니다. 아직 제가 금나라처럼 절박한 상황에 처해 있지 않아서도 인 탓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여유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냥 생각이 다르겠죠. 그런데 왜 뚜벅뚜벅 발걸음이 좌포의 부동산 경매로 향했을까요? 곰곰이 자문해 봅니다. 뭔가에 목말라 하는 저를 바라보지만 무엇에 목말라 하는지는 정확히 잘 모르겠습니다. 그냥 몸 가는 대로, 마음 가는 대로 왔을 뿐입니다. 뛰는 사람들 가운데 있으면 그래도 마냥 걸을 수만큼 없겠지 하는 기대만 일단 가지고 수강 스토리 그 서먹을 열고자 합니다. 이렇게 후기를 써주셨습니다. 맞는 말이죠. 많은 사람들이 경매하면 가장 어려워하는 게 명도입니다. 그 집에 살고 있는 사람 어떻게 내보낼 수 있을까? 여러 사정이 있는데 그 사람들을 내보내는 건 어떻게 보면 썩 마음이 내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명도에 있어서는 우리가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권리 분석에 따른 명도의 저항을 측정해 볼 수 있겠죠. 권리 분석이 문제가 없다면 명도에는 1차적으로 한 고비를 넘긴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권리 분석에 문제가 있었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것은 상당히 어려움을 겪을 수 있겠지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사는 사람을 어떻게 내보낼까? 이게 또 하나의 큰 산 중에 산일 겁니다. 그분을 어떻게 내보내느냐? 한번 생각해 볼까요? 사실은 그 집이 나하고 어떤 관계가 있었을까요? 아무 관계도 없었습니다. 그렇게 하고 저는 수많은 사람들 중에 한 사람으로서 입찰이 참여했고 그 사람들 중에 제가 가장 높은 금액을 써서 낙찰을 받은 겁니다. 그럼 그 집을 한번 볼까요? 그 집에
채무자 겸 소유자가 산다고 가정을 한다면 그분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여러 사정이 있었겠지요. 대출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대출 때문에 대출 이자를 제때 갚지 않아서 어쩔 수 없이 돈을 빌려준 채권자가 그 집을 경매를 넣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이 채무자는 첫 번째로는 자기 계획대로 되지 않은 겁니다. 자기 계획대로. 왜 그러냐면 자기가 그 집을 담보로 돈을 빌려줄 사람한테 제공을 했고, 그리고 달달이 이자를 얼마씩 넣는다고 했는데 자기 사정에 의해서 어떻게 보면 이자를 갚지 않은 것이죠. 다시 말해서 돈을 빌려준 사람과 본인과 약속을 했는데 어떻게 보면 돈을 빌린 채무자가 그 약속을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집은 경매로 넘어간 거고요. 다른 말로 얘기하다 보면 채권자는 손해를 볼 수도 있는 상황이 된 겁니다. 금방 이야기한 것처럼, 금나라님이 이야기한 것처럼 내가 이 집을 경매를 통해서 어느 정도 수익을 얻으려고 경매가 출발한 게 아니라 이미 채무자와 채권자 사이에서 채무자가 성실히 채권 변제를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생긴 것이 경매의 발단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왜 그런 거니? 채무자는 채권자한테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가 3개월 동안 이자를 내지 않으면 내 집을 경매에 넣어도 좋다. 동의를 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 집이 경매로 넘어갔다고 가정을 합시다. 경매로. 자, 넘어갔어요. 그런데 이 집이 계속 감정가에서 금액이 떨어지면 누가 손해 날까요? 필연적으로 채권자가 손해를 보게 됩니다. 채권자가. 그렇기 때문에 사정이 있어서 어쩔 수 없이 경매로 집이 넘어갔지만 1차적으로는 채무자는, 이렇게 얘기하면 논란의 여지는 있지만 1차적으로 채무자는 큰 손해를 나지 않았어요. 왜 그런 거니? 그 집을 이미 담보로 제공하고 그 돈을 가지고 자기가 계획했었던 어떤 경제 활동을 했거든요. 그래서 채무자는 실질적으로 이 경매 사건과 관련해서는 손해를 보지 않았다. 그렇게 말할 수 있고, 손해본 사람 누구냐? 낙찰 금액이 높게 되면은 손해를 보지 않지만 낙찰 금액이 낮게 되었을 경우에는 채권자가 손해를 보게 된 겁니다. 두 번째로 그 집에 살고 있는 세입자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일단 그 집을 점유하고 있는 사람은 첫 번째로는 채무자 겸 소유자가 살 수 있을 거고요. 두 번째로는 그 집이 임대를 놓았다면 세입자가 살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세입자는 그 집에 이미 설정된 대출 금액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집에 세입자로 들어갔다면, 후순위 세입자라면 세입자한테 책임이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선순위 세입자라면 어떻게 해요? 선순위 세입자인데 배당 요구를 했다면 자기 돈을 전액 배당을 받아갈 수 있겠죠? 그래서 세입자 입장에서는 큰 손해를 보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세입자는 자기의 권리 의무를 지키지 못했을 때도 있어요. 뭐냐면 등기부 등본을 명확히 띄어봐서 내 이 집에 대출이 얼마 있는지를 확인해야 되고, 또 그 집을 얻을 때 중개사무소를 통해서 그것을 확인했다면 충분히 사전에 예방할 수 있었던 것을 세입자가 놓치고 결국은 그 집에 경매로 넘어갈 수밖에 없는 집을 세입자가 들어갔다면 이것도 일정한 부분 세입자의 책임이 크지 않느냐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시 말해서 금방 후기를 올려주신 우리 금나라님 이야기처럼 그 집에 어떤 사정이 생겼는데 그 사람을 이렇게 내보내고
내가 조금은 소득을 얻기 위해서 이걸 하는 것은 참 마음에 쉽지 않다. 그 얘기를 했는데 그것이 틀리다는 얘기는 아니고, 다만 그 잘못이 경매를 넘어갔다면 필연적으로 명도를 할 수밖에 없어요. 명도를 할 수밖에 없고, 그걸 안 하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겪어야 될 일인데, 그것이 과연 나의 부도덕한 그 사람들의 피눈물을 흘리는 사람들을 내가 그 일조하는 그런 건 아니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명도를 잘하느냐 잘못하느냐 그것은 큰 문제가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은 이걸 가지고 뭐 TV네 TV 아니네 이런저런 얘기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집에 살고 있는 사람들 점유자가 어떤 사람이냐에 따라서 상당히 다르다. 왜 그러냐면, 이미 그 소유자 겸 채무자가 그 집에 살고 있다고 한다면 그분은 이미 자기가 충분히 예상을 하고 있었어요. 예상을. 이 집이 경매로 넘어갔고 누군가 낙찰을 받으면 내가 비워줘야 된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는 상태예요. 또 세입자라면 어떻게 해요? 선순위 세입자인데 배당 요구를 했다면 나는 배당 지일날 내 보증금 받아서 나가가는 거예요. 경제적으로 문제가 있는 건 아니고 그동안 과정 안에서 마음고생을 한 것이 좀 있을 수 있죠. 그 부분은 좀 우리가 이사비를 통해서 좀 위로를 해드릴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다시 말해서 명도에 있어서 명도를 잘했다 잘못했다가 아니라 그 집에 살고 있는 사람의 유형에 따라서 명도가 쉬울 수도 있고 어려울 수도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얼마나 그 사람과 협상을 잘 하느냐는 중요하죠. 그 집에 살고 있는 사람, 점유자가 소유자 겸 채무자인데 이사비를 어떻게든 많이 받아가려고 하는 경향도 없지 않아 있을 수 있어요. 그랬을 때 명도를 잘하는 건 뭐냐면, 이사비를 적정한 수준에서 주고 그 사람을 내보내는 것이 명도를 잘하는 거겠죠. 그런데 이런 것들은 많은 경우가 있지 않아요. 어쩌다 한 사람씩 있습니다. 저의 경우 몇 번은 명도 저도 얼마나 많이 해봤겠습니까? 하물며 어떤 분들은 열쇠를 관리실에 맡겨놓고 이사를 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 하물며 제가 명도 확인서와 제 인감증명서가 첨부된 명도 확인서를 우편물로 보내준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저는 가보지도 않았지만 집을 깨끗이 청소해서 이사 나간 사람들도 많다. 꼭 명도가 그 집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피눈물을 흘리게 하는 것이 명도가 아니라 어쩔 수 없이 겪어야 된 거라고 한다면 그것은 꼭 내 탓이 아니다. 왜 그러냐면 보십시오. 그 집이 경매를 넘어갔다면 그 넘어가기 직전에 그 집의 집주인은 이 집을 팔으려고 했을 겁니다. 팔으려고. 3억이다 한다면 2억 5천 주고 팔았으면 젠작 팔렸을 거예요. 근데 왜 안 팔렸냐? 좀 더 받기 위해서 했기 때문에 안 팔렸을 겁니다. 다시 말해서 그 집주인의 욕심 때문에, 뭐 그것은 그 사람 욕심이 아니라 누구나 그러지 않겠어요? 한 푼이라도 더 받으려고. 이제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파는 타이밍을 놓쳤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경매로 넘어온 건데, 자, 이분이 이 경매를 취하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한테 아쉬운 소리 했을 거예요. 하물며 형제자매, 부모 형제들한테도 이야기를 했을 겁니다. 그렇지만 아무도 이 사람을 도와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 집이 경매로 넘어간 거예요. 그런데 제가 가장 높은 금액으로 이 집을 사준 겁니다. 다른 말로 얘기해서 내 낙찰자 나는 그 사람 입장에서 보면 가장 고마운 사람 중에 하나예요. 예를 들어서 3억이었는데 제가 2억 9천 썼고요. 차순위가 2억 8천 썼고 그 다음에 2억 7천을 썼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러면 제가 입찰을 하지 않았다면 2억 8천짜리를 쓴 사람이 낙찰받았을 거예요. 그러면 그 집의 채무자 겸 소유자는 1,000만 원이라는 돈을 1,000만 원을 싸게 그 집을 경매로 팔은 거가 되거든요. 나는 내가 2억 9천에 샀기 때문에 나는 그 사람보다도 1,000만 원을 더 주고 이 집을 산 사람입니다. 그래서 제가 꼭
경매가 이렇게 명도가 어려움이 있기는 하지만 명도가 무엇인가, 그 다음에 이 명도의 전제 조건들이 무엇이었는가, 왜 이 집이 경매로 넘어왔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면 내용을 충분히 알 수 있을 겁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명도에 대해서 이 얘기를 했고요. 우리가 지금 우리 회원들 중에 여럿이 지금 서울에 실거주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카페 우리 카톡방에도 이런저런 질문을 했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제가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전세 6억 5천, 그 다음에 대출이 현재 4억 8천인데 이 집을 전세로 6억 5천에 놓는다면, 그래서 거가 생긴 돈이 약 1억 7천 정도 생기죠. 1억 7천 정도 생기면 혹시 1억에 월세로 이사 갈 생각이 있느냐, 또는 법인을 통해서 서울에 실거주를 옮겨볼 법인 사업자를 내서, 법인 사업자는 대출이 지금 조금 돼요. 한 80%까지 되니까 그렇게 해서 혹시 실거주를 옮겨볼 의향이 있느냐라고 카톡에 질문을 넣었어요. 이 부분이 이번에 6월 15일 날 우리 카페에서 릴레이 기부 강의 하는데 이 내용이 나옵니다. 이 내용이 6월 15일 혹시 기억나시면 한번 강의에, 카페에 잘 나와 있습니다. 좌포의 부동산 경매 더리치 카페 다음에는 있고요. 네이버는 부동산 경매 더리치 카페에 이 강의 일정이 공지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7월 5일인가요? 7월 5일 날 법인 설립에 대한 또 강의가 있으니까 한번 놓치지 말고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1차로 명도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